항공모함은 무시무시한 바다괴수로 이곳에서 전투기가 잇따라 이륙해 푸른 하늘을 포효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제트기가 육지에서 이륙하려면 수천 미터의 활주 거리가 필요하고 F-16은 이륙 시 2000m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체 항공모함의 길이는 보통 350m를 넘지 않습니다. 미국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을 예로 들면 길이가 317m이지만 비행갑판은 100m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100m도 되지 않는 거리에서 전투기는 어떻게 이륙할까요? 가장 간단한 이륙 방법은 스키 점프식 이륙입니다. 중공의 랴오닝호, 산둥호, 러시아의 쿠준의 촉포호에서 볼 수 있는데요. 군함의 최전면 갑판을 약 12에서 14도의 각도로 위로 경사지게 만듭니다. 전투기가 이곳을 지날 때 자연스럽게 상향각을 갖게 되며 이때 애프터버너를 켜 충분한 동력으로 이륙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매우 제한적이고 최대 하중으로 이륙하기 어렵습니다. 중공 J-15를 예로 들면 랴오닝호에서 이륙할 때 중단거리 미사일을 각각 2대씩만 탑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료 소모도 매우 커서 충분한 동력을 확보하려면 애프터버너를 작동해야 합니다. 확실히 전투기 자체 동력만으로 항공모함에서 이륙하긴 충분치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외부의 힘을 사용해야 합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식은 증기식 사출기이며 가장 발전된 방식은 전자기식 사출기입니다. 우선 증기식 사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증기식 사출기는 1950년대 등장했으며 영국에서 처음 개발돼 미국에서 크게 발전했습니다. 증기식 사출기는 고압의 증기를 이용해 전투기를 사출하는 방식입니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은 갑판 아래 거대한 기계도시가 있습니다. 그중 핵심은 원자로와 증기 터빈인데요. 원자로는 무한 동력을 제공해 보일러를 끊임없이 연소하고 생성된 증기는 증기 터빈을 구동하고 프로펠러를 움직여 전진하는 동력을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고압 증기는 또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은 다량의 고온 고압 증기를 증기실에 집중시킵니다. 이 증기는 다른 용도가 아닌 전투기의 이륙을 돕습니다. 전투기가 이륙하려면 정해진 위치로 이동해 사출기의 궤도에 맞게 정렬하고 앞바퀴를 슬라이더에 고정합니다. 이 슬라이더는 증기식 사출기의 일부로 항공모함을 투시한다면 비행 갑판의 아래를 볼 수 있을 텐데요. 보통 사출기용 파이프라인이 있고 움직이는 피스톤 실린더가 있습니다. 갑판에 노출된 실린더 상단이 앞서 말한 슬라이더입니다. 이 슬라이더에 기체의 앞바퀴를 고정할 수 있습니다. 전투기의 앞바퀴가 사출기 위에 고정되면 이륙 준비는 모두 끝나겁니다. 미국 항공모함에서는 노란 조끼를 입은 승조원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은 함재기의 이륙을 조정하고 배치하는 업무를 담당해 항공모함의 교통경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튀어나온 유리 덮개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인원은 사출기 조정을 담당합니다. 전투기가 이륙 준비가 되면 증기식 사출기에 연결된 실린더 밸브가 열리고 대량의 고압 증기가 순식간에 사출기로 밀려들어 엄청난 압력을 생성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이륙할 수 없습니다. 고압 증기가 처음 투입될 때 압력이 부족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일정 시간 동안 동력을 축적해야 합니다. 이때 전투기가 제자리에 유지할 수 있도록 피스톤은 고정됩니다. 피스톤에 충분한 압력이 쌓이면 사출기가 작동해 순식간에 엄청난 힘으로 전투기를 밀어냅니다. 미국 항공모함의 증기식 사출기는 20톤 전투기를 750kN의 추력으로 2초 만에 시속 265km로 가속할 수 있습니다. 이 가속도를 환산하면 약 4에서 5G인데요. G는 중력 가속도를 나타냅니다. 이 느낌은 롤러코스터를 탈 때보다 훨씬 맹렬합니다. 보통 롤러코스터는 대략 1에서 2G이며 4G를 넘지 않습니다. 전투기가 사출된 후 유압 그랩이 사출된 피스톤을 잡아 원래 위치로 돌아가면 완전한 발사 사이클이 완료됩니다. 과정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조종사라면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전투기에 앉아 있으면 됩니다. 롤러코스터와 거의 비슷하죠. 증기식 사출기는 매우 유용하지만 큰 단점이 있습니다. 첫째, 증기를 소모해야 합니다. 증기는 고온 고압의 기체로 증기식 사출기를 여러 번 연속으로 사용하면 압력이 부족해집니다. 미국 키티호크급 항공모함의 C-13 사출기를 예를 들면 사출 시마다 625kg의 증기와 약 1톤의 담수가 소모됩니다. 전투기 8대를 연속으로 긴급 사출하면 항공모함 보일러의 증기압은 20% 감소하고 전체 동력은 32% 감소하며 항속은 8노트로 떨어집니다. 또한 항공모함은 증기 준비 시간이 매우 길어 많은 양의 물을 끓이는데 몇 시간이 소요되지만 배터리 저장은 15분밖에 소요되지 않아 비상 작전 시 증기식 사출기는 매우 불리합니다. 둘째, 해수가 아니라 담수를 많이 소모합니다.
미국 영상을 보면 전투기가 이륙할 때 활주로가 연기로 뒤덮이는데요. 이게 바로 담수 증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담수를 소모할까요? 해수에는 불순물이 많이 함유돼 있어 염화나트륨, 마그네슘, 나트륨 등 금속이 증기를 형성하면 전투기의 정밀기기를 상당히 부식시키기 때문에 담수나 중류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바다에는 담수가 없기 때문에 휴대 가능한 담수량이 제한됩니다. 반면 핵추진 항공모함은 문제가 크지 않습니다. 핵추진 항공모함은 에너지가 무한하기 때문에 저압류 중류법을 이용해 해수를 직접 가열해 중류합니다. 이후 이를 응결시키면 중류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래식 동력 항공모함은 동력이 제한적이어서 재래식 동력 항공모함이 중류식 사출기를 사용하면 매우 힘듭니다. 증기와 담수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증기식 사출기의 장비는 너무 무겁습니다. 증기식 사출기는 증기 저장 탱크, 파이프라인, 보조 장비 등 부피와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미국의 최신 증기식 사출기는 부피 1103제곱미터, 총 중량은 500톤에 달합니다. 이에 반해 미국의 전자기식 사출기 장비는 부피 503제곱미터에 총 중량 325톤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 작습니다. 넷째, 증기식 사출기는 에너지 출력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없습니다. 전투기가 너무 무거우면 증기식 사출기의 힘이 부족해 사출할 수 없습니다. 소형 드론의 경우도 증기식 사출기로 사출할 수 없습니다. 요구되는 힘이 너무 적어 증기 압력이 부족해집니다. 다섯째, 증기식 사출기의 에너지는 한계가 있어 최대 94메가줄에 불과하지만 미국이 설계한 전자기식 사출기의 최대 출력은 122메가줄에 달해 에너지 출력이 29%더 높고 에너지 이용률도 최대 90%에 달합니다. 쉽게 말해 증기식 사출기는 전통적인 내연기관 차량이고 전자기식 사출기는 현재 유행하는 전기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증기식 사출기는 전자기식 사출기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자기식 사출기는 뭘까요? 전자기식 사출기를 알려면 간단한 개념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선형 모터입니다. 전통적인 직류 모터에서 압력은 전류이며 출력은 회전하는 기계 에너지입니다.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변경하려 할 때 기계 설계에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볼라사를 사용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후 선형 모터가 발명돼 구동 부품을 직선에서 전진시킬 수 있었고 이는 NC 공작 기계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선형 모터 개념은 롤러코스터, 자기부상 열차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06년 독일에서 자기부상 기술을 도입해 전자기식 사출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전자기식 사출기의 핵심은 자기력을 이용한 사출인데 자기장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자기장은 전류에 의해 생성됩니다. 도선에 전류가 통하면 자기장이 형성되고 그 가운데 철심을 놓으면 자기장이 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여러 엔지니어링 상의 이유로 전자기식 사출기에는 일반적으로 철심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자기식 사출기의 레일은 전류가 통하는 코일로 덮여 있습니다. 각 코일은 10cm 두께의 식사용 접시만한 크기이며 궤도에서 각각 자기장을 형성합니다. 전자기식 사출기에서 밀어내는 물체는 자석입니다. 자기장 안에서 같은 극은 서로 밀고 다른 극은 서로 당기는 원리로 인해 슬라이더를 앞으로 밀어냅니다. 레이서 코일은 순서대로 전기가 통하며 슬라이더가 첫 번째 코일을 통과할 때 첫 번째 코일에 전기를 통해 전기장이 생성되고 슬라이더를 끌어당깁니다. 슬라이더가 첫 번째 코일을 통과하면 첫 번째 코일에 충전을 중지해 자기장이 사라집니다. 이후 다음 코일에 전기를 공급합니다. 다음 위치에 새로운 자기장을 생성해 슬라이더를 계속 앞으로 밀어냅니다. 즉 100m의 길이의 트랙에서 동적 자기장이 차례로 형성되며 이런 자기장의 힘으로 슬라이더를 자기장 내에서 앞으로 밀어냅니다. 전자기식 사출기의 개념은 매우 일찍 등장했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면 일부 롤러코스터는 전자기식 사출기의 원리로 롤러코스터를 앞으로 밀어냅니다. 일부 지하철 노선에서도 비슷한 원리를 사용합니다. 이 자체는 그렇게 발전된 과학기술이 아닙니다. 하지만 항공모함과 대형 공정에 사용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프로젝트입니다. 미국 포드급 항공모함을 예로 들면 전자기식 사출기 궤도 길이는 91m입니다. 이런 길이에서 물체를 어떻게 가속할 것인가? 해양 환경에서 공기 중 확산되는 불순물이 자기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등은 전자기식 사출기의 효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중공의 003형 푸제노가 진수됐습니다. 푸제노는 재래식 동력 항공모함이어서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요. 전자기식 사출기에는 많은 전력이 필요한데 재래식 동력 항공모함인 푸제노가 전자기식 사출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전자기식 사출기의 핵심은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소비 전력은 크지 않지만 순간 출력은 매우 큽니다. 대형 함재기가 이륙하려면 140메가줄 이상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는 40kW인데
소비 전력이 큰 걸까요? 항공모함에게는 그리 크지 않지만 문제는 2초 내에 40kW를 방출해 순간 출력이 7만 kW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이 수치는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이렇게 많은 에너지는 재래식 동력이든 원자력이든 몇 초 내에 제공할 수 없습니다. 원자력의 장점은 높은 출력으로 에너지를 무한히 공급할 수 있지만 한순간에 그렇게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재래식 동력이든 원자력이든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단시간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려면 사전에 전기 에너지를 충분히 저장해야 합니다. 전기 에너지를 저장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축전기인데요. 하지만 기술적으로 많은 전력을 저장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자기식 사출기의 에너지 저장 방식은 플라이휠입니다. 플라이휠은 전기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변환해 고속으로 회전하는 플라이휠에 저장하는 겁니다. 플라이휠 가장자리의 선형 속도는 음속 이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마찰을 줄이기 위해 플라이휠 내부는 진공 상태입니다. 플라이휠 에너지 저장은 전자기식 사출기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에너지를 미리 저장해 전투기를 사출할 때 직접 사용합니다. 따라서 전자기식 사출기에는 플라이휠 에너지 저장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플라이휠의 동력원은 재래식이나 원자력 모두 별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003형 푸제노는 재래식 동력이지만 플라이휠 에너지 저장 성능이 보장된다면 효율적인 전력 배분에 기초해 전자기식 사출기의 효율도 원자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은 증기식 사출기와 전자기식 사출기의 차이점을 소개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공 003형 푸제노의 진수와 함께 이 항공모함의 성능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화에서 푸제노에 대한 분석을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